안녕하세요. 프라임센터 입주자연합 회장 이도경입니다. 강변테크노마트는 다른 집합 건물에 비해서 높은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및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강변테크노마트가 더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은 강변테크노마트 관리비가 얼마나 높은지 23년간 직접 시설관리업을 하고 계시는 한상훈 대표님을 모시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른 입찰 사례를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시설 관리를 지난 23년 동안 이 업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인터넷상에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견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불합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집합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 오늘은 저희가 입주되어 있는 이 건물에 관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부과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토론하게 됐는데, 이 역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관리 분석에 앞서 집합 건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변테크노마트와 같은 대형 집합 건물에는 관리회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는 PM사고 하나는 FM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이 PM사가 뭔지 FM사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PM사를 할 것 같으면 프로퍼티 매니저먼트라고 해서 소유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아서 임대 또는 운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대형 건물에 많은 판매하는 업체들이 입주를 할 시에 원활하게 각 층별 또는 업종별 이렇게 관리권에 대해서 조정 통제 기능을 함으로써 본 건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게 바로 PM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PM사는 내방객들에게 서비스를 보다 더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관리를 또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라 할 것 같으면 FM이라고 볼 수 있는데, FM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물의 판매와 또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담하는 환경 미화, 그 다음에 내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내방을 하고 또한 돌아갈 수 있게끔 경비, 주차, 안내 이런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따르면 현재 12층에 있는 강변테크노마트 주식회사가 PM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규모는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M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는 FM사는 S탑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 규모는 25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비 항목을 보면서 강변테크노마트가 높은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매달 받아보시는 관리비 청구서 항목 중에 부항목 내역들을 중에서 보면 PM사와 FM사에 지급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항목인데, 첫째는 일반 관리비, 두 번째는 외주 용역비, 세 번째는 관리 수수료인 것입니다. 9층에 청구된 관리비를 보면 요 세 가지 항목이 전체 관리비에서 55%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 네. 세 가지 항목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본 영상은 다양하신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서 약간 설명과 그 다음에 이도경 전무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물에서 일반 관리비라 할 것 같으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반 관리비에 대한 기준이 평이냐 해배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해배로 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평이라는 기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배를 보통 채택하신 분들은 전용 면적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용 면적이 아닌 분양 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평을 기준이고, 그 다음에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마트에 대한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와 외주 용역비와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PM사, 다시 말해서 강변 테크노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 관리비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수수료는 강변 테크노마트가 직원들의 인건비 외에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들이 바로 관리 수수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 용역비는 S탑이라는 시설관리 회사에 주는 돈을 외주 용역비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관리비하고 본 관리비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일반 관리비라 할 것 같으면 PM사가 관리 수수료를 포함한 부분이 일반 관리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관리비는 시장에 맞게끔 관리비가 부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PM사는 인건비 포함 회사 이익까지 해서 보통 평당 1,000원 미만으로 현재 시장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M사가 취하는 일반 관리비와 관리 수수료를 보면 평균 2,540원이라는 시장에서 풀로 가져갔을 때 1,000원이라고 놓고 보면 2.5배나 되는 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한 거에 따르면 PM사가 가져가는 돈이 PMP가 분양 면적당 2,540원인데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테크노마트는 판매동하고 사무동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PM사는 임차인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무동은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구분 소유자들이 개인이 알아서 임대를 놓고 개인이 알아서 월세를 받는 그런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M사 역할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PM사가 있어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우리 사무동은 25,000평에 대해서 평당 2,540원, 다시 말해서 6,500만 원이 관리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500만 원은 관리로 부과된다는 것은 PM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분노할 일이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한 사람이 판매동과 사무동을 갖고 시행을 했을 때는 PM사가 판매동에 또는 사무동의 테넌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피를 받아가는 그 개념인데 공교롭게도 그분께서 뱅크랍이 돼서 경매가 들어가서 구분 소유자로 지금 다 채워져 있고 이런 구분 소유자들이 사무동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임차인을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복비를 주고 그런 관계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PM사에 대해서 PMP를 주며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받아야 됩니까? 이건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기, 가스, 수도, 냉난방, 세대전기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비용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전체 입주자가 나눠서 부담하거나 세대전기 같은 건 해당 입주자가 사용하는 만큼만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관리비가 높고 낮음의 문제는 PM사 그리고 FM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입찰 진행 시에 PM사와 FM사가 가져가는 비용인 일반 관리비, 외주 용역비, 관리 수수료 이런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입찰 단가를 제출하는 것인가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입찰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테크노마트는 20년이나 지난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PM사의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FM사의 외주 용역비, 그 다음에 그 PMP를 받아가는 관리 수수료 이런 것들은 너무 무리한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집합 건물들을 바라봤을 때 일반 관리를 할 것 같으면 FM사와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를 다 포함해서 단일 가격으로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도 프라임센터 9층에 7월에서 9월 청구서를 보면 PM사와 FM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분양 면적 기준 평당 관리비가 1,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지 한 대표님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줄 때 공개 경쟁을 하다 보면 업체들 간에 서로가 수주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저가 낙찰을 예방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위례시 중앙상가를 보면 33,000평 되는 위례시에서 가장 큰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작년에 입찰을 봐서 3,8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또한 최근에 송도에 있는 타임스페이스라는 건물은 25,000평 되는 건물인데 4,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건물 역시 CGV가 들어가는 송도에서 가장 좋은 유통상가로 명성이 높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시장 가격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건물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2.5배나 이곳이 비쌉니다. 이곳은 평당 1,400원이라는 일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나 외부에서 현재 시장 가격이 이만큼 낮은 가격으로 진행되고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여기에 있는 TM에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함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2.5배 정도의 높은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현재 테크노마트 내부를 잘 아시니까 왜 이런 높은 관리비가 형성되는지, 또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본 테크노마트는 공교롭게도 지난 22년 동안 한 개 회사가 이름을 바꿔가면서 또한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 기법도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또 관리 부과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이런 필연적인 사실을 계속 감추고 또한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미루고 또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무지해서 많은 관리비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개선시켜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비 부분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50% 이하로 관리비는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공정한 경쟁 입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강변 테크노마트 주식회사가 건물 위스탁 관리 계약을 2021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넉넉고 있다가는 또다시 5년 자동 연장이라든지 공정 경쟁 입찰 없이 진행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결정으로 인해 입주자 또는 구분 소유자가 고통을 또한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5년 동안 자동 연장이 된다는 것을 많이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에 의해서 잘 관리되리라 믿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있지만 이곳에는 엄연히 관리 규약과 그 다음에 관리단과 그 다음에 이런 관리단을 새로 뽑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고치는 데 있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지라 많은 분들이 관리비가 높아도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없고 또한 업체를 바꾸고자 해도 주체가 되는 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업체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리일까요?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로를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가자는 말씀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해서 고치려고 노력해서 개선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